자, 다음은요. 지금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죠. 이른바 메가 서울, 서울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 이런 이슈인데요. 제목으로 있습니다. 보시죠. 찬성인지 반대인지 밝혀라.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죠. 민주당을 향해서요. 자, 우선 이 목소리, 김기현 대표 목소리인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편입 여부를 추진하겠다는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 입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찬성한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지금처럼 동문서답을 할 것이 아니라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찬성인지 반대인지 명확하게 좀 밝히시죠. 왜 얘기를 안 하세요? 모호한데요. 자꾸 이 얘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꺼내놨어요. 자, 다음은요. 민주당의 목소리입니다. 반응이죠. 들어보겠습니다. 사안 자체가 참으로 뜬금없습니다. 정치적 의도에 따른 국민 갈라치기로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을 하고 경기도와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 간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현실성 없는 그리고 졸속적인 김포 서울시 편입안보다는 실제로 지금 김포 주민들께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교통 문제입니다. 정부가 입장을 정해 오십시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서 내년도에 바로 이 5호선 연장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민 의원님. 뭔가 민주당에서는 반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약간 어정쩡하거든요. 민주당이 이거 대놓고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기가 좀 어려운 겁니까, 지금? 어렵죠. 바로 뭐가 나오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 메가시티 지금 뭐 얘기를 자꾸 하는데 메가시티는 지금 영남, 호남의 각 도가 예.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정책 그렇죠. 중에 하나입니다. 그쪽에서 좀 추진이 됐었죠, 그게. 그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간 도도 있었고요. 초기 단계에 있는데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다 됐는데 예. 지난번에 지방선거 이후에 이것을 무력화, 무효화 시킨 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메가시티는 영호남 지역이 특히 많은데 서울을 메가시티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 메가시티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예. 그런데 또 행정구조 개편도 아니에요. 행정구조 개편은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지금 행정구조 개편은 여러 가지 안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안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인데 예. 김포시 편입하고는 또 전혀 다른 예. 차원의 얘기입니다. 뭔가 이제 새로운 게 좀 등장을 한 건데. 그렇죠. 이건 그냥 김포시를 서울시에 갖다 붙이는 건데 예. 지금 문제는 김포 시민의 다수가 이걸 찬성을 할 거예요. 이거 한 두어 달 전에 김포 시민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 아마 경기도 특별 경기 북도죠. 경기 북도 얘기를 아마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그게 좀 분위기가 쏴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지막에 경기 북도가 아니고 우리가 경기도가 의정부나 이렇게 뭐 포천 연천하고 가는 것보다는 서울시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라고 얘기했더니 박수가 터져 예. 나왔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포 시민들은 경기 북도하고 가는 것보다는 서울시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고 좋다고 판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고 김포 시민으로서는 매우 당연한 얘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민주당은 뭐 반대 이거를 얘기할 수가 너무 근데 어렵다 이게 이겁니까? 그러면? 정치 현실 정치 그리고 특히 또 선거가 임박한 이런 상황에서 정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올바른 방향의 정책이라고 볼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기현 대표 등등 국힘당에서 설명하는 것도 아무리 들어도 예. 이게 맞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는 안 근데 한단 또 말이에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할 만큼 또 용기가 있고 배짱이 있는 정치인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치 현실과 특히 선거 직전에 이 상황, 더군다나 이 이슈가 나오니까 한 경기도 그러니까 서울의 동서남북에 있는 한 10개 정도의 도시들이 예. 나도 그러면서 다 지금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국회의원 숫자로 따지면 20석이 넘습니다. 그 대부분이 민주당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분명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참 고민인데 예. 올바른 방향의 정책은 아니지만 정치 현실에서 지금 민주당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예. 2000년대 초기에 있었던 뉴타운을 연상시키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때가 딱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배용찬 소장님. 예. 총선 측면에서 이 이슈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파만파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이슈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 방금 전에 우리 신경민 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선거는 옳은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 이긴 거예요. 얼마나 이슈가 강한가, 얼마나 이 이슈가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느냐, 예.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조지 레이커프,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한참 공화당에 밀릴 때 공화당의 상징 동물이 이 코끼리거든요. 그러니까 코끼리 이야기는 안 해야 예. 민주당이 제 갈 길을 갈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그래 김포 편입돼 이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러면 우리는 편입 안 하남 언제 편입돼 구리 우리도 편입될 고향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또 되네요. 그게 옳고 또. 그러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세수가 어떻게 되고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김포가 되면은 이게 북한과 접한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2008년에 뉴타운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이런 이슈가 그 다음에는 무상급식을 논리적으로 따지나요? 예. 2010년 그리고 2002년에 수도는 이전해야 됩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도 이전. 그러니까 마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나왔는지 저도 그 출처를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또 꺼내놓고 보니까 지금 방송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포도 이야기, 안산도 이야기, 안성도 이야기, 예. 오산도 이야기, 안양도 이야기, 강명도 이야기. 이게 뭐냐? 지금 수도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이길 지금 재간이 없어요. 김건식도 안 되고 윤기찬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찬반을 물어보자. 후보자로 접근할 게 아니라 찬반을 물어보자. 서울 편입 경기도 전역에 찬성이냐 반대냐. 물어보자. 찬성이면 국민의힘, 반대면 더불어민주당 표 던져. 이렇게 되면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훨씬 더 선거에 나은 전략이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선거는 말 그대로 대선의 연장전, 수도권 선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다른 후보자도 마땅치 않고 지금 선거 환경도 그렇다면 그렇게 가자. 예.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어제죠? 민주당에서 약간 모호한 이런 뭔가 반대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른 얘기를 하는데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다가 뭔가 약간 음모론 같은 얘기를 좀 꺼내놨거든요. 그 영상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공은 지난 8월 26일자 강의에서 경기도하고 서울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 한번 들어보시죠. 수도 소음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통합이 돼야 한다. 우리 지방 자체들을 달라 이 사람이 아니고. 김기현 대표의 김포 서울 편입 주장과 천공의 경기도 서울 통폐합 주장이 참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민주당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또다시 근거 없는 음모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역술인의 과거 발언과 연관시켜 배후설을 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저급한 정치 공세를 펼치려는 민주당의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네, 유시찬 변호사 하신 말씀이 있다고. 아니, 박찬대 의원께서는 좀 음모예요. 왜냐하면 처음 메가시티 서울과 경기도를 합치자고 주장했던 사람은 남경필 전 지사예요. 2018년도에 재선 나올 때 메가시티 주장하면서 서울과 경기를 합쳐야지만 서울의 경쟁력이 살아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예. 왜 그거 쏙 빼고 그럼 천공이라는 사람이 남경필 지사의 지적재산권을 갖고 갔겠죠. 그러면 남경필 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예. 왜 뜬금없는 천공 얘기를 또 합니까? 저분 저러면 안 돼요 진짜. 일단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굉장히 속도내고 있거든요. 오늘 조직도 꾸렸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목공학 박사 출신 조경태 부산 5선 의원 이 특위를 만들었어요. 김포 서울편입 특위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목공학 박사다. 전문 지식이 있다. 이걸 강조했죠. 많은 분들이 아니 부산의 5선인 조경태 위원장이 왜 됐어? 그러니까는 토목공학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꺼내놓은 거예요. 아무튼 이랬어요. 그리고요.
지금 김포가 있는데 오늘 구리시에서 어떤 또 입장이 나왔는데 그런데요. 여기 구리시장이요. 지난달하고 오늘 게 있어요. 좀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서 이제 각종 규제가 이제 해소될 것이고 구리시는 명실상부한 자족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경호 소장님, 확실히 경기도의 약간 그 지역 정치권 민심을 좀 뭔가 흔들어 놓는 것 같죠 지금요?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거 맞아요. 우리 저 배종찬 소장의 표현이 좀 귀에 쏙 들어오는데 옳은 게 아니라 강한 게 먹힙니다. 그 정말 강한 이슈다 지금. 예, 이슈는 맞아요. 아니 저렇게 입장이 금방 짧은 기간 내에 달라요 지금요. 예, 그런데 저는 김포 주민들, 김포 유권자들은 국민의힘한테 박수를 쳐주고 예. 우리 서울 시민 되는 바람에 자산도 좀 더 늘어나고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저는 사이드 이펙트, 후폭풍도 왜 생각 안 할까? 어떤 겁니까? 아니 기존의 서울 시민들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서울시 시민들. 유권자는 더 많잖아요. 그리고 지도를 한번 보세요. 왜 김포만이냐라는 의문과 저항감이 들잖아요. 정말 이 젓가락처럼 쭉 들어가서 넓어지는 그 지도가 나중에 서울시 지도로 확정이 된다면 그건 흔히 말하는 그 인위적인 잣대, 게리맨더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선거구 획정할 때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을 다 만약에 꺼냈다면 그런 점에서는 그나마 명분에서 좀 괜찮지만 하필 이 김포만을 쑥 꺼내가지고 얘기한 이거는 오히려 저는 역풍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역풍도 충분히 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져보면 이게 민주당은 굉장히 딜레마고 국민의힘은 앞으로 마냥 그냥 순풍만 달고 간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특히 이제 김포 쪽, 경기도 쪽에 계신 어떤 당협위원장들, 정치인과 서울 정치인들이 의견이 틀려요.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교통 문제 하나만 놓고라도 경기도가 지금까지 해결 못 해줬고요. 앞으로도 경기도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질 않고 두 번째는 교육 문제인데요. 네. 지금 김포에서 교육에 대한 정보가 얻을 수가 없어서 입시철만 되면 전부 서울 가서 정보 얻어 온다든지 그래요. 이 문제 경기도 내지는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의료 대학병원이라든지 또 기업 유치라든지 경기도에 의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기존에 있는 서울도 제대로 경쟁력 강화를 못하는 상황에서 김포를 하나 더 붙여서 덩치만 키운다고 메가시티 서울 경쟁력 강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오히려 내실 있게 서울을 잘 챙기자. 있는 서울이나 잘해보자. 이거 있는 서울이나 좀 잘해보자. 이게 약간 서울 쪽 정치인들 생각이던데. 다음은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대전에서 지역균형 발전 관련된 어떤 행사에 참석해서 한 말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들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됩니다. 윤익 교수님, 이거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발언은 메가 서울과 지역 균형 발전 이건 다른 거다. 이렇게 들리십니까?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각국의 대표적인 수도라든지 아니면 상업도시, 금융도시 같은 경우는 정말 더욱 키우는 추세입니다. 메가시티가 한 트렌드는 분명히 맞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라는 건 사실은 단순히 정치 경제 중심지가 아니라 문화, 금융, 외교 모든 중심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을 더 키우자는 것들로 서울의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접근 방법도 가능하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것이 지방의 균형 발전과 배치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서울대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지방은 지방대로 또 메가시티를 계속 광역권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또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 김포 편입 문제를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계산만 볼 게 아니라 저는 이 촉발을 처음 시킨 것은 김기현 대표가 아니라 저는 김동연 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아, 남북도, 경기 그렇죠. 남북도. 이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이미 띄워가지고 그 경기 북부에 있는 각 시도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걸 법으로 발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들어가는 김포 시민, 구리 시민, 이 남양주 시민들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연천 포천이랑 같이 경기 북부도 갈 것이냐, 아니면 이 기회에 서울시로 들어올 것이냐, 그 고민에 대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이것을 정치적 계산만 따지지 말고 그 주민들의 자유로운 요구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이거 찬반 여부에 상관없이 아무튼 대단히 큰 이슈인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잖아요. 근데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귀를 잡는 어떤 정책 구상에 대한 발표 제안을 합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총동원하면 3% 성장률 회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3조 원 가량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정부 여당에 제안합니다. 청년 3만 원 패스를 제안합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른바 이게 세 가지 다 333이에요. 333. 3% 성장률 달성할 수 있다. 추진한다. 청년 3만 원권 패스, 교통 패스, 그리고 3조 원 이자 부담 완화. 이거 정부에 제안한다. 333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 중에 윤경호 소장님 가장 큰 우리나라 3% 경제 성장률 가능합니까? 올해 1.4%, 1.5% 예상이에요. 그러면 2배 돼야 된다. 2배인데. 성장률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GDP 볼륨을 키우자는 거잖아요. 규모를 키우자는 거잖아요. 방법은 수출 잘 돼야 되고 기업이 투자 많이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소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소비의 주체는 가게도 있지만 물론 기업도 있지만 정부 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게나 기업은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120%, 130% 뭐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요. 여력이 없다는 굉장히 건가요? 허덕이죠. 여력이 없죠. 근데 정부는 우리 문재인 정부 코로나 이전에 40%대 유지하다가 지금 50%대 초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아직 우리는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감세 드라이브를 걸면서 재정 건전성 얘기를 했잖아요. 내년도 예산안도 전년 대비 불과 2.8%밖에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소규모거든요. 숫자상으로. 금액으로 657조 원이지만 문제는 정부 부문에서 지출을 더 과감하게 늘리자. 근데 재원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빚을 내야죠. 지금 세수는 안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세수는 그렇죠. 기업이나 가게 또는 우리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법인세 이런 걸로 세수잖아요. 근데 올해 60조 원 부족하다고 추계에 비해서 결국 재정에서 우리가 미래 세대의 빚을 좀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재정에서 규모를 확대해서 키우자, 지출을 늘리자. 그러면 3%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재정 건전성과 딱 부딪히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333 오늘 뭐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제안을 해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